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네. 상당히 뭐 약간 그 권위하고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 군사 정권이나 그 권위주의 정권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일부 나타난 거 사실 아닙니까?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뭐 시민적 자유를 억압한다든가 종북농이라든가 아주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어떻게 보면 촛불 혁명이었고, 그걸로 탄생한 정권이니까 그 정권에서 권위와 관련된 모습을 보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지만 자유한국당의 몰락이라는 것도 여전히 과거의 그 권위주의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신권위주의든 권위주의든 기본적인 토양 자체가 저는 그 여론에 대한 매니플레이션, 그리고 소위 특히 아까 처음에 우리 대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미디어 구루들이 소셜 미디어나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팩트와 상관없고 아니면 깊은 역사적 성찰에 상관없이 던지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대중들의 마음을 딱 해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론 쏠림 현상, 또는 뭐 인포메이션 캐스케이드 같은 그런 일들이 한국의 굉장히 문화적 특성상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그 성찰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뭐 그걸 지성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그 어쨌든 합리적인 그런 축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신권위주의의 토양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 특히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다. 어떻게 이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경제결정론자로서 막스주의자는 아니지만, 아니 이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무너져서 경제 발전에 각자가 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제 전형적으로 나치즘이 나온 거고 파시즘이 나왔던 거가 이제 바로 그거 아니에요. 대공황으로 들어가면서 보호무역 장벽을 바보같이 쌓아 올리면서 이제 그 지경에 가는 거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경향이 이제 있는 거는 분명한 거죠. 이제 제가 아까 뭐 영국하고 미국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꾸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그 오랜 불황이 왔을 때에 나오는 그 포퓰리즘이라는 뭐 좌든 우든 나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이제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인 게 아직은 우리가 불황 해봐야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당했던 불황 같은 불황은 우리가 경제발전 시작한 이후로는 당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이 만일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무너져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진짜 대판 싸워서 우리 삼성하고 LG고 뭐 이런 데가 이거 못 팔아먹고 반도체 못 팔아먹고 올레드 뭐 이거 못 팔아먹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정말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 가면은 박정희 향수? 아유 당연히 나오겠죠. 무슨 빨갱이 향수? 당연히 나오겠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조차도 민주주의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만일에 이번 일 때문에든지 곧 그런 경제 불황을 겪으면은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정 정도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반권위주의를 표방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정권이 이룩한 경제적 성장 때문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경제 때문이 아니고 과거 정권들이 너무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이 많았거든요. 직접 권위주의거나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때는 민주적인 정부인데 스타일이 전부 권위주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있어서,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국가 차원뿐이 아니라 지금 무슨 그 갑질 무슨 항공사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런 기업이니 뭐 이런 데도 다시 돌아가는 식인 옛날로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전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권위주의가 각 사회 가정에까지 조금씩 물러나게 된 거는 정말 다 잘 된 일이라고 보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뭐
뭐 신권위주의였습니다. 신권위주의가 등장해서 국제 질서를 사실 뒤흔들어 놓고 있고 또 그 신권위주의를 대변하는 스트롱맨들이 전부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신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또는 신권위주의가 등장하는 현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냥 뭐 정리한다는 관점에서 한마디씩 하고 저희들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지만요. 워낙 지금 혼돈의 막 급류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장 예멘 난민, 뭐 아직 난민 아니지만 500명 들어온 것도 이거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글쎄 말이에요. 밀려 들어온 이런 이슈들을 50만 명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인해 뭐 수호해야 된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떨 때는 네. 좀 억커드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럴수록 오히려 그런 강대국들이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패턴을 보이면서 세상을 뒤흔들수록 사실 우리 정도의 국력이나 국제사회 위치를 가진 국가일수록 훨씬 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치의 문제라든지 고전적인 소위 자유주의적 질서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을 다자규범이라든지 좀 계속 강하게 메시지를 넣는 그런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 박사님 말씀과 공감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또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너무 원론적인 일이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런 미디어 앙미 현상 속에서 어쨌든 그래도 주류 언론이 제 역할을 좀 사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진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학교 교육과 언론의 역할 이런 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민주정치 체제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통령이 출마했을 적에 공약. 그러면은 우리 유권자들이 찍을 때는 공약 10가지 중에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를 보고 찍을 수도 있고 10개를 다 보고 찍을 수도 있고 한 건데 이 대통령 된 사람들은 뭐 선의로는 공약을 다 지킨다는 민명이지만 또 좀 악의로 보자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견해나 무슨 어떤 정책 그거를 관철시키는 욕심 뭐 그게 인터밍글도 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서도 무슨 트럼프가 자기가 공약했으니까 뭘 지킨다 하고 이제 비민주적인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 우리 경우도 이를테면 무슨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라든지 그 몇 가지 이제 소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 경우에 그 공약을 했으니까 꼭 지켜야 되겠다. 이 틀에서부터 좀 정치가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정치 제도 자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그러니까 민주정치가 다른 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을 갖고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면에 들어가면은 개선하고 바꿔야 될 점도 많이 있다. 그대로 그냥 종전에 그거를 무슨 보물단지처럼 안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발명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 자연의 질서도 아니고 순전히 시민들의 덕성, 비르투스만을 갖고 유지되는 거고 그 비르투스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치열한 진짜 그 지키려고 하는 그거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거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가 이렇게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나무 배인데 대해 속에서 항구도 정박할 항구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어디서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냥 이쪽 곳 띄어서 이쪽 막고 이쪽 곳 띄어서 이쪽 막으면서 그냥 망망대해를 간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훅 없어질 수 있는 게 리퍼블릭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독성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맥락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지키는 거는 진짜 시체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교육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걱정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토론해야 되는 거고, 저거 해야 되는 건데, 참 그게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걱정이고. 오늘 신권위주의에 관해서 장장 2시간 동안 저희들이 좌담을 했는데요. 사실 뭐 스트롱맨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종류의 독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고, 또 외부적인 관찰자로서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어렵게 권위주의적 체제로부터 탈피해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시도하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언론과 교육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권위주의를 논했는데 도착 지점은 언론 똑바로 잘하고 교육 똑바로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